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벌써 4번째 검찰 출석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가 되고 있죠. 정치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러면서 담당 검사를 지금 고소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막 바깥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 비사실 유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지금 그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그 3월 6일 날 보도한 뉴스타파 그리고 예. 그 이전에 이제 김만배 씨 육성은 아니지만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JTBC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뉴스타파는 이제 그 3일 전 보도고 JTBC는 뭐였나 했더니 그 전에 보도였군요. 그렇습니다. JTBC는 이제 2월 달에 2차례 그 수사무마 의혹,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그 윤석열 당시 이제 그때 중수 이과장의 수사무마 의혹을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3일 전에 3월 6일 날 이제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육성을 내보낸 거고요. 사실 지금 JTBC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빠르다시피 한데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미리 예견이 되어 왔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진 게 아무래도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예. 검사 스스로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예훼손이죠. 제목이요. 예를 들면. 근데 명예훼손을 추려내려고 검사 10명을 꾸려서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명예 중요하죠. 대통령 국정 운영자니까. 하지만 국민의 명예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좀 과한 수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JTBC의 보도 내용이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속하는 보도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예전에 민주당에게 했었던 그 김혜경 씨 초밥 사건도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수혜자는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해서 뭐 걸 수 있으면 걸어서 건건마다 어떻게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좀 모양새는요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다라는 평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그렇죠. JTBC에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했고 JTBC 계열사 대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 사태가 벌어진 건 저는 그 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대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적인 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마치 2002년도에 그 의인 민주당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의인 김대엽이 나타나서 갑자기 병풍이라는 거 이회창 총재 장남의 병역 기록을 말소시켰다라는 식의 그런 거짓 폭로를 해서 그 선거 결과에 큰 파장을 일으켰듯이 그와 비슷한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트럼프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선 있잖아요. 그때 그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선 그 기계가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얼마 배상이 내렸는지 아십니까? 1조 원입니다. 1조 원. 1조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 직전에 둘이 화해해서 예. 그 갚기로 했는데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뉴스타파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오늘 압수수색 상황 정치권에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수사잖아요. 일단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주고받았고 또 가짜 뉴스가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이랬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내용을 봤더니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 주목하고 있는 점이 바로 하나의 부고 기사입니다. 어떤 부고 기사였느냐? 날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만배 씨의 부친상이 부고가 떴습니다. 근데 이 한 매체의 법조팀 팀장이니까 김만배 씨의 이름과 뭐 관련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는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떴느냐? 2016년에요. 2016년 김만배랑 신앙림 씨가 언제 만났죠? 5년 지나서 만납니다. 와, 5년 전에 부친상 당했어? 지금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5년 전에 부고를 보고 부친상을 찾아갔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타파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15년 만에 만났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를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찾게 된 단서가 부고 보고 갔어. 라고 할 때 저 부고인 거예요. 나는 부고 보고 찾아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이 신앙림 씨 입장에서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언론사 후배긴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소문을 했더니 저 부고가 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부고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 연락처만 떠 있는데 저 부고에는 핸드폰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김만배 씨를 찾아서 연락했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기 전에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김만배는 9월 14일 휴대폰을 그것도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망치로 아예 부숴버렸습니다.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대체 언제 어떻게 알고 만났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김만배 씨 핸드폰이 14일 날 기준으로 다른 핸드폰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연락하실 때 부곡을 보고 연락처 확인하신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핸드폰 부순 날짜랑 연락한 날짜가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때 통화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휴대전화를 부수면 전화가 되나요? 9월 14일 날 휴대전화를 분명히 폐기했는데 그리고 번호를 바꿨을 텐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2021년 9월 15일. 그런데 전날 김만배 씨가 휴대폰을 폐기를 했고 인증샷까지 보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폐기된 휴대폰으로는 아까 부고를 통해서 연락처를 찾았다고 해도 폰이 부서진 상태에서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있는데 폰을 부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를테면 옛날 폰으로 연락을 해서 나 지금 폰 부술 거다. 다른 번호로 연락해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뭐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폰이 부서지거나 바뀌더라도 이전 번호로 연락을 해도 새 폰으로 연결이 되는 또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고 아무튼 뭐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뭐 폰을 부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아직까지 확신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포렌식을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분당에 그 만났다는 그쪽 뭐 어디 카페 성남에 그 카페로 와 하고 미리 약속을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게 있고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9월 15일 대화에 보면 내가 전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님이 부고 보고 알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양 기자도 얘기했지만 부고에 나온 전화번호는 이미 다 부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봤지만 김만배 씨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신랑님 씨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저 둘 사이의 대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부고 보고 알았어. 이거 자체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서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서로 얘기를 다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과 연락이 되게 됐다라는 것들을 짜놓은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서로가 약속대로 하듯이 이렇게 짜고서 한 거였으니 그렇다면 뭐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거죠. 예.
짜고 하든 어쩌든 간에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겠지요. 저도 이제 통상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전날 통화해서 다음날 만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나 솔직히 신한림 그 위원장도 기자 출신인데 오랫동안 뭐 이 언론계에 인맥이 없겠습니까? 김만배 씨 연락처 찾으려면 한 서너 시간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이 어떻게 됐냐 안 됐냐에 어떤 집중하는 것들에 보다는 저는 왜 신한림 씨와 김만배 씨가 이 부분에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둘만의 어떤 말 못할 사정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금전거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본인이 얘기 못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정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도 아니고요. 예. 뭐 내란 음모죄까지 갈 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마치 이 둘의 보도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상황과 근거를 증명을 한다 손 치면 그 뒤 배우가 누구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이지 않냐?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냐? 이런 목적을 가진 수사 자체가 이게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하 기자가 지금 현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뉴스타파 아직 검찰 수사관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뉴스타파 저희가 오전에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고요. 좀 입구를 좀 막으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푯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뭐 언론 자유 수호하자, 뭐 언론 탄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푯말을 들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강제 수사에는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 가짜 뉴스에 두 사람은 돈을 오고 갔다는 겁니다. 물론 뉴스타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대요. 물론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니 그렇게 제보된 오염된 제보였습니까? 하고 뉴스타파도 이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자, 1억 6,500만 원 조금 더 따져보죠. 이 책을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책을 그 출판사가 그 대주주가 그냥 신한림 씨라고 혼자 그냥 거의 독식하는 구조라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저자가 인세로 받는 비율, 책 판매 수익의 좀 5에서 10% 정도죠. 자신의 돈을 직접 들여서 회사에 출간을 의뢰하는 이른바 이 자비 출판의 경우에도 인세 비율 대개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는 신 씨 본인이 지분 23%를 가진 대주주로 있는 업체인데 신 씨는 김 씨의 책을 판매하면서 받은 1억 6,500만 원을 수익을 출판사와 나누지 않고 모두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 자체가 워낙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김 씨와 신 씨 사이에 오간 좀 금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따져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신 씨가 김 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책 3권에 건당 5천만 원의 가격을 매기고 여기에 부가세 1,500만 원을 더해서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출판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 씨가 책이 면세 상품이라는 사실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거래일자보다 6개월 앞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양측 다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또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언론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김만배 신한림 씨뿐만 아니라 당시 지금 JTBC 그다음에 뉴스타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만 물론 논란이 된 당사자이긴 합니다. 진행자들까지 지금 고발을 했대요. 김어준 씨, 주진우 씨, 최경영 씨 등 3명도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추가 고발로 이어지면 이 문제가 그냥 논란에 그치질 않고 물론 진행자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화면 준비한 게 있죠. 이 편향성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TBC 같은 경우는 TBS 같은 경우는 주진우 씨를 상대로 김어준 씨를 상대로 지금 뭐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그런데 그 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때 어떤 보도를 가지고 그 보도를 인용한 진행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황,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퇴장.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김도우 대한민국 기관장들은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하는 겁니다.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수사를 그렇게 할 말 안 하는 말 가려가면서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도우 위원장. 금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땡땡땡땡 내가 했던 발언도 아니고 내가 당에서 우리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료 의원의 질의를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우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흔들고 불타 싶어요? 죽어요. 아시겠어? 사과 안 할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사과 안 할